저는 오늘도 두 세계 사이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친정, 한쪽은 시댁. 그 사이 어딘가에 저 김미란이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고 제 손은 차가운 진단서를 붙잡은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도인지 장애 의심, 알츠하이머 초기 소견.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귀에서 맴돌았죠. 보호자분, 어머님 혼자 두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누군가 곁에서 계속 지켜봐 드려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옆에 앉아 계신 어머니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73세. 제 어머니 이순자의 나이였습니다. 평생 저 혼자 키우시느라 손에서 물이 마를 날 없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우리 집 가요. 미란아, 여기가 어디니? 어머니의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분 전까지만 해도 기억하시던 것들이 이제는 안개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다른 한 손으로 낡은 손수건을 꼭 쥐고 계셨습니다. 하얀 천에 붉은색 동백꽃이 자수로 놓인 세월의 발에 누렇게 변한 손수건이었죠. 어머니, 그거 언제부터 가지고 다니셨어요? 이거는 중요한 거야. 놓으면 안 돼. 어머니는 손수건을 가슴에 꼭 안으셨습니다. 마치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인 것처럼요. 저는 그 손수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나야. 병원 다녀왔어. 치매래. 초기지만 이제 혼자 두면 안 된대.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란아, 그럼 요양원 알아봐야 되는 거 아냐? 요양원. 그 단어가 귀에 꽂히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 요양원은 싫어하셔. 우리 집에서 모시면 안 돼? 우리 집. 미란아, 정신 차려.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하실지 뻔하잖아. 남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 박영숙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란아, 들었다. 내 어머니 치매시래. 빨리 요양원 알아봐야지. 우리 집에 모시겠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마라. 치매 환자 집에 두면 우리까지 다 망신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가슴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조수석에 앉아 계신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그 낡은 손수건을 꼭 쥐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고 계셨죠. 영수가 괜찮아. 괜찮을 거야. 영숙. 그건 시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왜 어머니는 시어머니 이름을 부르셨을까요? 두 분은 제 결혼식 날 딱 한 번 만나셨을 뿐인데 말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시댁 본가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어머니가 직접 보고 판단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시댁 거실에는 이미 시댁 식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영숙, 시아버지 최병철, 그리고 시누이 둘까지. 마치 재판정 같았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파에서 일어나 어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어머, 많이 늙으셨네. 그래서 치매가 얼마나 심한데? 저는 진단서를 꺼내 시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진단서를 읽으시더니 혀를 찼습니다. 이거 큰일이네. 미란아, 당장 요양원 알아봐. 어머님, 저희 엄마 요양원 싫어하세요. 제가 집에서 내가 직장 다니면서 치매 환자를 어떻게 돌봐? 그리고 설마 우리 집에 모시겠다는 건 아니겠지? 큰 시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옳게. 치매는 전염되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까지 고생해야 해요? 작은 시누이도 거들었습니다. 우리 조카들도 있는데 이상한 것 보고 배우면 어떡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 어머니가 제 뒤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영수가 시어머니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뭐? 지금 나보고 영숙이라고 했어? 영수가 너 괜찮니? 어머니는 손수건을 꼭 쥔 채 시어머니에게 다가가려고 하셨습니다. 저는 황급히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여기는 시어머님이세요. 시어머니가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봤지? 저게 치매야. 저런 걸 집에 두면 우리까지 미쳤다는 소리 들어. 당장 내일 요양원 계약하고 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시댁을 뛰쳐나왔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에 탄 저는 핸들을 잡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옆에서 여전히 손수건을 쓰다듬고 계셨습니다. 미란아, 울지 마. 엄마가 짐이구나.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엄마는 제 전부예요.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의 품에서는 세제 냄새와 늙은 사람 특유의 냄새가 났지만 그것은 저에게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냄새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를 제 작은 아파트로 모셨습니다. 남편은 생각 좀 해보자며 시댁에 남았습니다. 저는 홀로 어머니 옆에 누워 어머니가 그 손수건을 놓지 않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엄마, 그 손수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잠드셨습니다. 손수건을 가슴에 꼭 안은 채로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부터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어머니를 지켜야 할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절대 요양원에 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것. 어머니가 저를 평생 지켜주셨듯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지킬 차례였으니까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회사를 쉬고 어머니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무급휴직이었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매일 밤 늦게 들어와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매주 전화로 요양원은 언제 보내냐며 저를 압박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란아, 이번 일요일에 시댁에 와. 큰 집 식구들이랑 다 같이 밥 먹기로 했어. 내 어머니 데리고 오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저는 어머니를 씻기고 깨끗한 옷을 입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그 손수건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엄마, 오늘 시댁 가는데 조용히 계셔야 해요. 응. 미란아, 오늘 어디 가니?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방금 제가 한 말도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시댁에 도착하자 넓은 거실에는 시댁 식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큰 시누이 내외, 작은 시누이 내외, 그리고 조카들까지 총 12명이었습니다. 어머님 왔습니다. 어서 들어와. 밥상 차려야지. 저는 어머니를 거실 소파에 앉혀드리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시누이들은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고, 상 차리는 건 오롯이 제 몫이었습니다. 식탁이 차려지고 모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제 옆 끝자리에 앉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국그릇을 찾지 못해 허공만 더듬으셨습니다. 저는 황급히 어머니의 손을 잡고 국그릇으로 인도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식탁을 가로질렀습니다. 미란아, 내 어머니 숟가락질도 제대로 못하시네? 큰 시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조금 전에 화장실 어디냐고 3번이나 물어보시더라고요. 작은 시누이도 거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무서워해요. 할머니가 자꾸 이상한 소리 하신대요. 저는 숟가락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제 옆에서 작아지셨습니다. 숟가락을 놓고 무릎 위에 두 손을 모으셨습니다. 바로 그때 어머니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화장실이 어디지? 저는 황급히 일어나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제 손을 뿌리치고 비틀거리며 부엌 쪽으로 향하셨습니다. 엄마, 이쪽이에요. 아니야. 영숙이가 어디 있어? 어머니는 손수건을 꼭 쥔 채 집안을 헤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앉아 계신 시어머니 앞으로 다가가셨습니다. 영수가, 너 여기 있었구나. 식탁이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뭐? 지금 또 나보고 영숙이라고 불렀어? 어머니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려 하셨습니다. 영수가, 괜찮아? 많이 다쳤었잖아. 시어머니가 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 치워요. 왜 자꾸 내 이름을 불러요? 저는 황급히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엄마가 정신이 혼란스러우셔서 시어머니가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미란아, 이게 뭐야? 내가 한 달 전에 뭐라고 했어? 당장 요양원 보내라고 했잖아. 어머님,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시간, 이게 잘못이는 거야? 우리 집에 와서 내 이름 부르며 난리를 치는데. 큰 시누이가 일어나 자녀들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애들아, 이리 와. 할머니가 무서워하잖아. 작은 시누이도 비웃듯 말했습니다. 옳게 우리 가족 모임에 왜 저러는 사람을 데리고 와요? 시아버지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그만해. 환자잖아. 시어머니가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미란아, 내 말 잘 들어. 당장 내일 요양원 계약하고 와. 안 그러면 너도 이 집 출입 못해. 어머님, 말 대꾸하지 마. 내 효심 때문에 우리 가족까지 고생할 순 없어. 당장 내일 요양원 보내. 그게 너한테도 내 어머니한테도 나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품에서 덜덜 떨고 계셨습니다. 손수건을 가슴에 꼭 안으신 채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셨습니다. 미안해, 영수가. 내가 미안해.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잠깐 굳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장 나가. 오늘 밥은 그만 먹고 나가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식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까지 답 안 들려주면 지훈이 너한테 이혼 얘기할 거야. 문이 닫혔습니다. 차에 탄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옆에서 손수건을 쓰다듬으며 계속 중얼거리셨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영수가. 엄마, 영숙이가 누구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손수건만 꼭 쥐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날 밤 어머니를 재우고 홀로 거실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정말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야 하는 걸까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빗소리를 들으며 밤새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절대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지 않겠다고. 시댁이 저를 버려도, 남편이 저를 떠나도 저는 어머니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그날 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저는 거실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넥타이를 풀며 저를 힐끗 쳐다보더니 말없이 방으로 향했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 오늘 시댁에서 있었던 일이요. 알아. 어머니한테 전화 받았어. 미란아, 이제 그만해. 어머니 요양원 보내자. 여보, 우리 엄마가 그렇게 싫어요? 싫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야. 당신이 회사도 그만두고 매일 집에만 있고 이게 정상이야? 여보는 제 남편이잖아요. 제 편이 되어 주셔야죠. 나도 힘들어. 어머니한테 매일 전화 받고
회사 압박받고 집에 오면 당신은 눈물만 흘리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우리 엄마를 버리라고요? 남편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일어나. 우리도 살자. 제발. 여보, 한 달만 더요. 한 달만 더 시간을 주세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각방을 썼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어머니를 깨우고 씻기고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엄마, 천천히 드세요. 미란아, 여기가 어디니? 집이에요, 엄마.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곤 다시 식사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5분 후면 또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후에는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어머니는 손수건을 꼭 쥔 채 가끔씩 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미란아, 오늘 날씨 참 좋다. 네, 엄마. 미란아, 오늘 날씨 참 좋다. 네, 엄마. 같은 말을 10번도 넘게 반복하셨지만 저는 10번 다 대답해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의 오래된 옷장을 정리하다가 낡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신문 스크랩이 가득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30년 전 신문 기사였습니다. 고속도로 대형 추돌사고, 3명 사망, 5명 중상. 제목이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에 있던 간호사 이모 씨 당시 43세가 부상자 구조에 나서 여러 명을 구했으나 본인도 다리 부상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모 씨, 이순자, 우리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신문 스크랩을 더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생명의 은인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작은 광고였습니다. 1995년 3월 15일 경부고속도로 사고 현장에서 저를 구해주신 간호사님을 찾습니다. 붉은 동백꽃이 수놓인 하얀 손수건으로 제 상처를 감싸주셨던 그분을 꼭 찾고 싶습니다. 마이너스 박영숙 올림.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박영숙, 시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붉은 동백꽃 손수건. 어머니가 절대 놓지 않는 그 손수건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시어머니를 구했다고? 저는 황급히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손수건을 쓰다듬고 계셨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저는 신문 스크랩을 어머니 앞에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 사람, 영숙이라는 사람이 우리 시어머니예요. 엄마가 구한 사람이 시어머니였어요? 어머니는 신문을 물끄러미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손수건을 꼭 쥐셨습니다. 영숙이, 그래. 영숙이 많이 다쳤었어. 피가 많이 났어. 엄마, 기억하세요? 내가 구했어. 영숙이를 이 손수건으로 지혈을 했어. 어머니의 눈에 잠깐 또렷한 빛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 애가 날 못
알아봐. 왜 날 못 알아보는 거니?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제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제가 시어머니한테 얘기할게요. 엄마가 은인이라고. 저는 그날 밤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신문 스크랩을 손에 쥔 채로요. 여보, 이거 봐요. 저는 남편에게 신문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어머님을 구했어요. 우리 엄마가 어머님의 생명의 은인이에요. 남편이 신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네. 그러니까 어머님한테 얘기해요. 우리 엄마가 은인이라고.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왜요? 어머니가 믿지 않으실 거야. 30년 전 일이고 장모님은 치매셔서 증거가 없잖아. 손수건이 있잖아요. 그것만으론 부족해. 그리고 설령 사실이라 해도 어머니는 인정하지 않으실 거야. 저는 절망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저 미란이에요. 어머님, 30년 전에 교통사고 당하신 적 있으시죠? 왜 그걸 물어? 그때 어머님을 구해주신 분, 혹시 기억하세요? 기억 못해. 혼수 상태였으니까. 어머님을 구한 사람이 우리 엄마예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란아, 내 어머니 치매로 정신없으신 거 알지? 헛소리를 믿고 있는 거야. 신문 스크랩이 있어요. 손수건도 있고요. 그만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어머니 옆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혼자서라도 어머니를 지키겠다고. 끝까지요. 다음 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시아버지 최병철이 서 계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아버지가 우리 집에 오신 건 결혼 이후 처음이었으니까요. 아버님, 어떻게? 시아버지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아내가 모르게 왔다. 장모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시아버지가 소파에 앉으시더니 오래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미란아, 30년 전 신문 얘기 사실이냐? 저는 황급히 신문 스크랩을 가져왔습니다. 네, 아버님. 여기 다 있어요. 우리 엄마가 어머님을 구했어요. 시아버지가 신문을 읽으시는 동안 저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나도 의심했었다. 네, 30년 전 그날 아내가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손에 손수건을 꼭 쥐고 있었어. 붉은 동백꽃이 수놓인 손수건이었지. 아내는 그 손수건을 쥔 채로 간호사가 나를 구했다고 계속 중얼거렸어. 저는 시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혼수 상태였던 탓에
그 간호사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어. 우리는 그분을 찾으려고 신문에 광고도 냈지만 끝내 찾지 못했지. 시아버지가 손수건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런데 내 어머니가 지훈이와 내 결혼식에 오셨을 때 한 번 본 적이 있거든. 그때 장모님이 들고 계신 손수건을, 똑같은 손수건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어.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지. 그냥 비슷한 손수건일 수도 있으니까. 아버님, 그래서 나는 아내한테 말하지 않았어. 아내가 만약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두려웠거든. 그 자존심 강한 사람이 평생 찾던 은인이 며느리 어머니라는 걸 알게 되면.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미란아, 내가 비겁했어. 저는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이제라도 도와주세요. 우리 엄마를 증명할 방법을 찾아주세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병원 기록을 찾아보자. 30년 전 기록이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날부터 저는 시아버지와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30년 전 사고 당시 시어머니가 이송됐던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병원이었고 기록 보관실은 먼지투성이었습니다. 1995년 3월 15일 입원 기록 좀 찾아주세요. 젊은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기록은 전산화되기 전이라 종이 기록밖에 없어요. 창고를 뒤져봐야 할 텐데. 시아버지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부탁합니다. 꼭 필요한 기록입니다. 이틀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록을 찾았다고. 저는 시아버지와 함께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낡은 차트가 우리 앞에 놓였습니다. 환자명 박영숙, 사고 당시 의식불명, 복부 열상으로 다량 출혈, 현장에서 응급처치로 지혈됨, 처치자 이순자 간호사, 당시 현장 목격자.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순자, 우리 엄마예요. 시아버지도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장모님이 정말 아내를 구했구나. 하지만 저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당시 담당 의사 선생님은 어떻게 되셨나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퇴직하셨는데 연락처는 남아있네요. 저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러 번의 시도 끝에 당시 응급실 의사였던 김 선생님과 통화가 됐습니다. 선생님, 30년 전 고속도로 사고 환자 기억하세요? 박영숙이라는. 전화기 너머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억하지? 그날 정말 아찔했어. 환자가 너무 많이 피를 흘려서 병원 오기 전에 죽었을 거야. 근데 현장에 있던 간호사가 손수건으로 응급지혈을 해서 살았지. 그 간호사, 이름 기억하세요? 이순자. 그분도 다리를 다쳤는데 환자 구하느라 자기 치료는 나중에 받았어. 정말 대단한 분이었지? 저는 전화를 끊고 시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시아버지는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미란아, 우리 어머님께 말씀드려야겠다. 그날 저녁 시아버지는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셨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란아, 내 아버님한테 다 들었다. 병원 기록도 확인했고 의사 선생님 증언도 들었어. 어머님,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모님이 정말 나를 구하신 거였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섞였습니다. 내가 평생 찾던 은인을 그렇게 대했어. 요양원 보내라고, 집에서 쫓아내라고. 어머님, 이제라도. 미란아, 장모님 좀 뵐 수 있을까? 내가 직접 사과하고 싶어.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네, 어머님. 오세요. 우리 엄마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그날 오후 시어머니가 시댁 본가가 아닌 우리 작은 아파트로 오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손수건을 꼭 쥔 채로요. 시어머니가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는 시어머니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갑자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영수가 왔구나. 다 나았니?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시어머니는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오열하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만에 두 사람이 다시 만났습니다. 은인과 그 은인을 평생 찾던 사람이.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매일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그토록 냉대하던 시어머니가 어머니 옆에 앉아 손을 잡고 계시는 모습이 낯설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진심이었습니다. 어머님, 식사하셨어요? 제가 죽 좀 끓여왔어요. 시어머니는 직접 죽을 끓여오시고 어머니의 머리를 빗겨드리고 산책도 함께 나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시어머니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셨지만 가끔씩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영수가 착한 애야. 그 말에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한 달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장을 보러 잠깐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낮잠을 주무시고 계셨고 1시간이면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안 계셨습니다. 침대는 비어 있었고 현관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는 집 안 곳곳을 뒤졌습니다. 화장실, 베란다, 작은 방. 어디에도 어머니는 없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엄마가 없어졌어. 집에 없어. 뭐, 지금 경찰에 신고했어. 지금 할게. 빨리 와줘. 저는 112에 신고를 하고 동네를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슈퍼, 공원, 버스 정류장. 어머니가 갈 만한 곳을 모두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날이 추워지고 있었고 어머니는 얇은 옷만 입고 계셨습니다. 게다가 길을 잃으면 저는 시어머니께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우리 엄마가 없어졌어요. 집에서 나가셨는데 어디에도 없어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뭐라고 지금 당장 갈게. 30분 후 시어머니가 도착하셨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도 함께였습니다. 우리는 동네를 나눠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밤 9시가 넘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엄마, 엄마, 어디 계세요? 바로 그때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신고하신 분이세요? 어르신을 찾았습니다. 어디요? 어디 계세요? 주소가 시댁 본가 주소네요. 어르신이 여기 대문 앞에 쓰러져 계셨어요. 저는 남편과 함께 시댁 본가로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도 뒤따라오셨습니다. 시댁 본가 대문 앞에 구급차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들것에 누워 계셨습니다. 눈을 감고 손에는 그 손수건을 꼭 쥐고 계셨습니다. 엄마, 저는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응급구조사가 말했습니다. 저체온증이에요.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구급차가 출발하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뛰어왔습니다. 나도 타겠어요. 나도 같이 갈게요. 시어머니는 구급차에 올라타 어머니의 다른 손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제발. 병원 응급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습니다. 좀 쉬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저는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병실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머니 옆 의자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계속 잡고 계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님, 왜 우리 엄마가 시댁 본가에 가셨을까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은 눈물로 가득했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거야. 네. 시어머니가 어머니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장모님은 치매로 기억은 잃었지만 마음은 기억하고 계셨어. 영숙이가 어디 있는지, 영숙이가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전에도 그랬어. 장모님은 본인이 다쳤는데도 나를 먼저 구하셨어. 그리고 지금도 날 걱정하고 계신 거야. 시어머니는 어머니의 손을 이마에 대고 흐느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저는 시어머니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서 우리는 함께 어머니를 지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눈을 뜨셨습니다. 여기가 어디니? 엄마, 병원이에요. 괜찮으세요? 어머니는 주변을 둘러보시다가 시어머니를 발견하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영수가, 너 여기 있었구나. 내가 찾았어. 시어머니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어머님이 찾아주셨어요. 다쳤던 데는 다 나았어. 괜찮아? 네, 어머니. 다 나았어요. 어머님 덕분에 살았어요. 어머니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다행이야. 어머니는 다시 잠드셨습니다. 편안한 얼굴로요. 시어머니는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미란아, 이제부터 장모님은 우리 집에서 모실 거야. 네, 내가 직접 모실 거야. 내 손으로.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답이야.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님, 미안했다, 미란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는 내가 할게. 내가 어머님을 모실게. 그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시댁본가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그 차갑던 본가가 아니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어머니를 위한 침대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꽃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시어머니가 약과 물을 들고 어머니께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입 벌려 보세요. 어머니는 순순히 약을 드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머니의 입가를 닦아드리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1년 전 어머니는 시댁 본가로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 어머니를 잘 모실 수 있을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건 아닐까?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어머니를 깨우고 씻기고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밤에 화장실을 가시면 시어머니가 부축하셨고, 어머니가 같은 말을 100번 반복하셔도 시어머니는 100번 다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어머니는 어머니를 어머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어느 날 저는 시어머니께 여쭤봤습니다. 어머님, 힘드시지 않으세요? 시어머니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힘들지 않아.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야. 30년 전 어머님이 내 생명을 구하셨으니 이제는 내가 어머님의 남은 인생을 지켜드려야지.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남편 지훈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니 정말 달라지셨지? 응,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미안했어. 여보, 내가 당신 편이 되어줬어야 했는데. 괜찮아. 이제 다 잘 됐잖아.
어느 봄날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큰 시누이 내외, 작은 시누이 내외, 그리고 조카들까지 1년 전 그 냉랭했던 식사 자리와 똑같은 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큰 시누이가 어머니께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좋죠?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래, 날씨 좋네. 누구니? 큰며느리예요. 할머니, 하하. 예쁘네. 참 예쁘다. 작은 시누이도 다가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과일 깎아 드릴게요. 조카들도 어머니 주변에 모여 그림책을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1년 전 이 아이들이 어머니를 무서워했던 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시어머니가 어머니를 부축해 산책을 나가셨습니다. 저는 뒤따라가며 두 분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머니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고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어머님, 저기 꽃 보세요. 예쁘죠? 응. 예쁘다. 영수가 너도 예쁘고. 감사합니다, 어머니. 두 분은 벤치에 앉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그 손수건을 꺼내셨습니다. 30년 된 그 동백꽃 자수 손수건.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어머님, 이거 어머님 거예요. 제가 평생 간직했던 건데 이제 돌려드려야죠. 어머니는 손수건을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거 내 거였구나. 네, 어머니. 어머님이 저를 구하실 때 쓰신 거예요. 어머니가 손수건을 가슴에 안으셨습니다. 영수가 다쳤던 거 다 나았지? 네, 어머니. 다 나았어요. 어머님 덕분에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시어머니가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님, 사랑합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시댁 본가에서 저는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응, 행복해. 영숙이가 착해. 다들 착해.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미란아.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쥐고 잠드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잠든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 평생 저를 키우느라 고생하신 손. 하지만 지금 어머니의 얼굴은 편안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도 불안함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과 함께 우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장모님 시댁에 계시는 거 괜찮아? 응. 어머님이 정말 잘 모셔주시니까. 그래도 가끔 보러 가자.
당연하지. 우리 엄마인데. 남편이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시댁 본가를 방문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나란히 앉아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두 분의 손은 꼭 잡혀져 있었고 그 사이에는 그 동백꽃 손수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라고. 시어머니는 어머니의 친딸은 아니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어머니를 사랑하는 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비록 기억은 잃었지만 30년 전 베풀었던 그 선행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존중받으며 보내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했던 그 결심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을. 2년 후 어머니는 시댁 본가에서 편안히 돌아가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을 잡고 있었고 저도 옆에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그 동백꽃 손수건을 가슴에 안고 계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는 누구보다 많이 우셨습니다. 어머님,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어머님을 잊지 않을게요. 어머니의 영정사진 옆에는 30년 전 신문 기사와 동백꽃 손수건이 함께 놓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와서 조문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말했습니다. 참 복받으신 어머니시라고. 딸에게도 사랑받고 며느리 시어머니에게도 사랑받았다고. 저는 어머니의 영정을 보며 웃었습니다. 네, 우리 엄마는 복받으신 분이 맞아요. 평생 선하게 사셨고 마지막도 사랑 속에서 보내셨으니까요. 그리고 저도 복받은 딸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어머니를 만나서요. 30년 전 베푼 선행이 30년 후 가족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치매로 기억을 잃었지만 마음은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결국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사랑과 헌신으로 만들어집니다.